수사 단계가 있고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가 되면 수사는 모두 이제 단계가 종결이 되고요. 이때부터는 여기 써 있는 공판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사와 공판을 나누는 중요한 절차가 공소 제기. 공소 제기라는 거는 바로 기소라는 거죠.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공소장을 법원에다 제출을 하면 공소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수사 진행이 있던 게 이제 공판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판사가 있다면은 이제 판사가 공판 기일을 잡게 되겠죠. 이걸 제가 제1 공판 기일이라고 썼는데 이 공판 최초로 공판이 되기 그 이전 단계를 공판 전 준비 절차, 그리고 공판이 시작이 되면 이때는 이제 공판 기일 절차, 이제 이렇게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과제는 어떤 거냐? 그렇다면 공판 전 준비 절차에는 어떤 절차가 있고 공판 기일로 들어가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이제 그 절차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관련 근거 판례가 있다면 그 판례까지도 같이 이제 넣어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1번 공판 전 준비 절차, 뭐 2번 공판 기일 절차 이렇게 해서 쭉쭉쭉 설명을 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요 내용이 네, 235페이지부터 여기에 대한 절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235페이지부터 나오고 235페이지부터 네, 23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이게 네, 공판 전 준비 절차랑 공판 기일 절차에 대한 절차를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 전에 먼저 그 우리 법전에 있는 이제 내용들도 같이 이제 거기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법전 내용은 찾는 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주소창에 law.go.kr 쳐서 들어가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나오고요. 여기에 법령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사소송법 아니면 찾고 싶은 법을 찾으시며 검색을 하면 이렇게 형사소송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아직 시행이 안 된 법이고 현재 시행되는 법이 이제 여기에 있고요. 이 형사소송법이 쭉 나오게 되고요. 우리 형사소송법 조문에서 공판 준비 절차는 266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66조부터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여기 이제 우리가 다운받을 수도 있는데 이걸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저장은 여기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저장 표시가 있거든요. 이거를 저장을 누르시면 우리가 PDF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전과 교재와 요걸 두 개를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판 준비 절차. 제일 먼저 266조 공소장 부분의 송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공소장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최초에 공소장 그 부분을 송달을 해줘야 됩니다. 피고인한테요. 그래야 피고인이 어떤 죄목으로 자기가 공소를 당했다라는 거를 공소가 됐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판전 준비 절차 최초는 먼저 공소장 부분에 송달이 되어야 하고요. 네, 우리 교재는 236페이지에 나옵니다.
교재 236페이지에 공판기일 전 절차 제일 첫 번째가 공소장 부분의 송달. 이거는 266조다. 그래서 조문을 같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일도 여기 이제 나오는 기일 언제까지 해줘야 된다. 이제 이게 같이 설명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 공소장 부분이 피고랑 변호인한테 송달했으면 이거를 받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죠. 자기가 이런 죄목으로 기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뭐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예를 들어 이제 그 민사 소송에서의 답변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고 여기에 관련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266의 6조에 이제 2에 있습니다. 네, 266조 공소장 부분의 송달. 네, 266조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고 이거에 대해서 266조의 2 의견서 제출. 요 단계를 거치고요. 자, 그리고 국선 번호에 관련된 선정 관련 조치 우리 교재에 한번 보시면 공소장 부분에 여기 이제 의견서 제출까지 가치가 있는 거고요. 네, 국선 변호인 선정과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그 이제 그 담당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았을 때는 하지만 선정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그 관련된 내용은 33조에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33조를 보시면 자, 국선 변호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변호인의 도움을 못 받았을 때 피고인이 그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을 때 구속이 된다거나 구속이 된 때나 미성년자의 70세 이상 뭐 여러 가지 좀 크게 권리를 침해당할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을 이제 직권으로 바로 선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항은 이 항은 빈곤의 사유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나는 돈이 없어서 변호인을 선정하지 못했다.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다오라고 청구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항의 경우에는 이제 필수 국선이라고 그러고 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구 국선이라고 하고 사망은 이제 재량에 의해서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이런 거를 참작해서 그 판사가 변호인을 선정을 해야겠다. 재량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변호인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필수 국선, 2항에 있는 청구 국선, 3항에 있는 재량 국선. 네,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사정을 감안을 해서 국선 변호인과의 선정 관련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공판기일을 뭐 변경 통지에 대한 뭐 소환장도 날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 순서에 대해서는 크게 뭐 어떤 게 앞서고 어떤 게 뒤서고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요 4, 5, 6, 7번 사항들은 이제 순서랑 상관없지만 네, 제가 여기다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법률 조항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먼저 증거 개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증거 개시 제도는 이제 26의 사망 우리 법 266조의 사망을 보시면
지금 현재 공소장 부분이 날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서까지 피고인이 제출을 한 상태인데 지금 피고인은 공소장만 지금 받아본 상태죠. 이러한 제목으로 기소가 됐다라는 것만 받았지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고 뭐 피의자 진술, 참고인 진술 이런 내용들을 그 이외의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죠, 피고인이.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피고인의 이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피고인은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 266조의 3에 보면 피고인 변호인의 열람 등사에 대한 신청에 대한 권리가 있고요. 이거를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266조의 4에 결정을 해주게 되죠. 합당하다 그러면 결정을 해주고 되고 그렇다면 이제 검사는 관련된 서류들, 수사와에 관련된 서류들, 뭐 다양한 증거 목록들을 볼 수 있게 열람 등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증거 개시 절차라고 합니다. 증거 개시 절차라는 것은 무엇이냐? 증거 개시 제도라는 게 무엇이냐?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 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다 오픈하는 거죠. 공개하는 거를 증거 개시 제도라고 하고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의 증거 개시가 있고요. 이건 아까 보신 것처럼 266조의 266조의 3 검사가 증거 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266조의 4는 법원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도 증거 개시를 해야 됩니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게 266의 6조의 11에 있습니다. 266조 보시면 1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들도 열람 등사해야 된다. 이게 증거 개시 절차로서의 관련된 조항이고 증거 개시 절차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공판 준비 절차라고 해서 266조에 5를 보시면 이 사건이 좀 복잡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그 쟁점들이 좀 복잡하고 또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절차가 공판전 준비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공판 준비 절차라는 특별한 좀 좁은 의미의 공판 준비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66조의 5항 이후로 266조의 5 이후로 그 공판 준비 절차, 좁은 의미의 공판 준비 절차가 있고요. 이 공판 준비 절차는 두 가지로 있습니다. 서면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공판 준비 기일을 잡아서 직접 나오든지. 그래서 266조의 5는 공판 준비 절차를 할 수 있다, 붙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266조의 6은 그 공판 준비 절차를 서면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또는 266조의 7은 기일을 잡아서 직접 재판장 나와서 공판전 준비 기일을 잡아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공판 준비 절차의 266조의 5항 이후로 266조 끝 15까지 공판 준비 절차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런 절차들이 끝나면 이제 법원은 이제 기일을 잡아야죠. 공판 기일을 잡아서 실제적으로 이제 변론을 할 수 있게 그게 267조에 있습니다. 네, 266조가 끝나고 267조가 공판 기일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공판 기일을 정해야 된다. 네, 267조 공판 기일을 정하게 되고요. 자, 272조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가능하고요. 또 공판 기일 전에 증거 조사도 가능하고요. 증거 제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272, 3, 4조가 각각 공판 전 기일 전에 증거 조사에 대한
대한 부분과 증거 제출에 대한 부분과 또는 공무소 등에 대한 그 자료를 조회에 대한 내용으로 272에서 74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판 전 준비 절차는 다 끝나게 되고 실제적으로 공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공판 전에 뭐 증거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다 모아서 공판 기일에 실제적으로 변론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재를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본 송달, 또 의견서 제출하고 이제 그 피고인에 대해서 사정을 보고 국선 변호인이 만약에 필요하다 또는 신청을 했다 그리고 재량으로 신청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이제 법원에서 취하는 거고요. 또 공판 기일을 지정을 하고 공판 기일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피고인은 이제 소환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267조에 같이 다 있습니다. 아까 기일을 267조에 공판 기일을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피고인 소환 또 검사 변호인한테는 통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거 조사라든지 조회 등을 마치고 되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공판 전에 준비 절차고요. 이제 실제로 잘못했네요. 여기는 이제 그 좁은 의미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판 전 준비 절차로 267의 5에서부터 15까지 266조의 5에서부터 15까지가 좁은 의미의 공판 전 준비 절차. 집중적이고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따로 이렇게 공판 전 준비 절차를 할 수 있다. 공판 전 준비 절차는 서면으로 하거나 또는 준비 기일을 열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나면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공판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다 끝나면 이제 공판 기일이 정해져서 이제 공판을 하는 거죠. 변론을 하게 됩니다. 기일이 나옵니다. 이 공판 기일이 되는데요. 공판 기일에는 총 세 가지 이 세 가지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두 절차, 사실 심리 절차, 판결, 선고 절차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모두라는 거는 우리가 제가 모두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쓰는데 모두라는 거는 그 글머리입니다. 말머리. 그래서 모두 절차라는 거는 제1 공판 기일 제가 여기에 제1 공판 기일이라고 했는데 공판 기일 첫날 하는 것들이 이 모두 절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모두 절차는 처음 기일을 나가서 반드시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사실 심리는 심리가 복잡하다 그러면 제 공판 기일을 뭐 2번, 3번 계속 잡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최종 판결 선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두 절차는 총 5가지가 나눠지는데요. 먼저 진술권의 거부, 진술권의 고지, 진술 거부권의 고지. 이건 이제 283조의 2항부터가 공판 기일의 절차입니다. 자, 283조의 2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공판 기일의 절차가 됩니다.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이제 고지를 해야 되는 거죠. 판사가. 이게 모두 절차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자, 모두 절차의 두 번째 인정신문은 284조고요. 이거는 재판장이 물어보는 거죠. 이 피고인이 확실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소된 피고인과 여기 지금 출석한 피고인이 맞는지 자 피고 누구누구 이름 몇 살 어디 사시는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인정신문이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진술 거부권 다음에 인정신문이 들어갑니다. 284조의 여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모두 지술은 285조. 검사가 어떤 사실을 공소사실이 어떤 죄명으로 어떤 적용된
되는 법조로 기소를 하게 되었는지를 낭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모두 진술, 검사의 모두 진술이고요. 검사의 모두 진술이 이제 끝나면 이제 피고인도 모두 진술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그 인정 여부, 검사의 기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되는 거죠. 이제 피고인도 할 수 있고 변호인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 진술은. 자, 그리고 이 모두 진술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쟁점 정리 및 증거 관계 등에 대한 진술 287조입니다. 자, 재판장이 이제 이게 쟁점이 무엇인지 재판장 자체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재판장이 이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변호인한테 검사가 이런 사실로 기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사항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계획, 재판장이 쟁점 정리 또는 그 증명 계획, 입증 계획 등에 대한 진술을 하게 합니다. 이게 쟁점 정리 및 증거 관계의 진술. 이렇게 5가지가 이제 모두 절차에서 하는 일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심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증거 조사. 이제 290조에 있습니다. 증거 조사는 287조. 요 쟁점 정리, 변호의 증거 관계가 모두 끝난 다음에 증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증거 조사라는 거는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에서 다시 한번 모두 절차, 진술권, 인정,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의 모두 진술, 끝나고 재판장의 쟁점 정리까지가 모두 진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심리, 증거 조사. 이 증거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증거가 어떤 증거를 이 재판에서의 증거로 선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증거 조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0조, 290조 증거 조사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 아래 이제 증거 조사의 순서 291조의 2, 증거 조사의 방식 292조, 조사 방식 그리고 증거 조사에 대한 조사 방식 뭐 이런 것들이 그 증거 조사에 관련된 내용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증거 조사가 다 끝나면 피고인 신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교재 244페이지 보시면 증거 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뭐 순서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 조사가 끝나면 피고인 신문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 신문은 이제 296조의 2항에 있습니다. 자, 피고인 신문 296조에 보시면 자, 피고인 296조의 2에 피고인 신문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후에 종료 후에 증거조사가 종료되면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02, 303조 보시면 최종 변론 이렇게 피고인 신문까지 다 끝나면 피고인 최후 진술 또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판장은 최종 변론 종결을 하게 되는 거죠. 변론 종결을 하게 된다는 거에 이제 그 변론을 다 들었다는 내용이죠. 그거 가지고 이제 결심
이제 판결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변론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판결까지 하게 되면 재판 기일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예시를 샘플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아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공판 준비 절차가 있고 1번 공판 준비 절차는 공소장 부분을 일단은 송달을 한다. 공소장 부분 송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죠. 법원은 공소제가 있는 때는 지체 없이 공소제 부분을 피고인 된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된다 하고 관련된 조항도 같이 덧붙이라고 했으니까 이 관련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있다. 조항을 이렇게 이제 덧붙여 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절차에 대한 설명이 끝나게 됩니다. 공소장 부분의 송달에 대한 게. 두 번째 절차 이제 의견서 제출에 대한 절차가 있다. 이제 의견서 제출에 대한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 설명들은 거의 대부분 이 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냥 각자의 언어로 쓰면 되는 거죠.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피고인 변호인은 고대한 관련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조항도 이렇게 붙이면 되죠. 아래쪽에. 또 국선 변호인 선정 관련 조치, 또 국선 변호인에 대한 선정 관련 조치가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관련된 조항을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그 순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순서에 관련된 조항은 어떤 조항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제가 아까 여기에 했던 이 간략한 내용대로 법률 조항을 하나씩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판례가 있으면 이제 좋다고 했으니까 판례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 뒤에다가 하나씩 더 붙여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증거 개시 제도가 아무래도 교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주신 거니까 검사의 증거 개시,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를 피고인이 또는 변호인이 서면으로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증거를 개시하라고. 그렇다면 여기 이 항이 266조의 3인데 이 항에 관련된 판례들이 뭐가 있나? 여기에 관련된 판례들이 뭐 있냐? 그럼 옆에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판이라고 아이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누르시면 이 관련된 조항의 판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죠. 266조의 3 검사의 증거 개시 그거에 대한 판례를 한번 보시면 판결 요지에서 이런 판례가 어떤 판결이 됐는지 그래서 요거 뭐 뒤에 여기에 있는 요지를 하나씩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피고인의 뭐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검사가 이 열람 지정을 거절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엄격하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검사를 거부할 수 있고 일반적인 사항이면 웬만한 건 다 검사를 열람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관련 조항에 판례를 좀 찾아보시고 여기 다 옆에 있으니까 여기 뒤 밑에다가 증거 개시와 관련된 판례를 간단하게 하나씩 붙여주시면 교수님이 원하는 좋은 아마 과제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설명해 드린 그 내용에 대한 간단한 샘플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봤으니까 교수님이 원하는 각각의 단계 절차가 있고요. 그 절차와 관련된 조항이 있고요. 거기와 관련된 판례는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하나씩 찾아서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 정도에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